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오늘 그 네 번째 이제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두 번째 주제로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빅데이터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규모, 다양성, 속도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항상 이게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규모, 다양성, 속도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기업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가진 특징 어떤 게 다른지 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한 뭐 예들 중에서 기존의 비즈니스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이제 구조적 지리 언어 SQL 바탕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빅데이터는 이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관계형 비즈니스 데이터는 이제 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유형, 포괄적인 개념의 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는지, 데이터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빅데이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더 많이 이제 언급을 하게 되었죠.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 보시죠. 오늘은 빅데이터 주요 기술 구성에서 먼저 기반 인프라, 패스트 데이터라고 이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빅 애널리틱, 그 다음에 표현, 포커스드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 용어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기술 구성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제가 쓰고자 하는 용어는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유사한 용어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그 학습 목차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먼저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처리하고 이제 관리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제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가 의미하는 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수집되고 처리되고 관리된 그 데이터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이제 캐내는 거죠. 캐내는 거. 그걸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분석된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보여주고. 분석 결과를 소통, 이해, 발전시키는 그런 기술을 표현 기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도 보통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기반 인프라, 그 다음에 분석, 표현인데, 기반 인프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수집과 처리 관리를 한다. 여기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막노동이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이제 뭐 정제화 시킨다,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게 우리 그렇죠. 뭐 저기 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요리를 할까요? 파스타를 하려고 하는데, 파스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파스타에 버섯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크림 파스타로 할게요. 하는데, 그러면 먼저 재료를 다듬어야 되죠. 사용할 수 있게. 버섯도 씻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새우도 씻어서 새우 이제 껍질도 벗겨야 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집해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게 참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은
이 방향, 저 방향, 뭐 이 변수, 저 변수,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방향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보, 지식을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파스타로 하면 이제 내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도 볶아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예? 그 다음에 뭐 그 요리하는 시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 맛이 이제 틀려지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탐색으로부터 나온 그 결과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보여주기 좀 아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통, 이해 발전시킨다. 요리 다 된 걸 접시에 예쁘게 이제 담는 거죠.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보기 좋은 게 왜? 먹기도 좋다고. 데이터도 분석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그런 결과가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뭐 요즘 뭐 인포그래픽 이런 말도 쓰죠. 인포그래픽 하면 뭐 어떤 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 뭐 파이 그래프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막대 그래프는 시각화시킨 거 우리가 보는 거고 이 그래프 하나 만들려면 앞에서 이만큼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주요 기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표현시키는 거. 자, 지도에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자,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요즘 뭡니까? 이런 어떤 현상을 요약을 해주죠. 시각화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도 이제 이런 형태의 웹상에서의 어떤 그 서비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도라는 형태로 표현의 방식의 차이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는 뭐 이런 현상이 있구나, 저 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걸 글로 다 적어놓으면 보는 사람도 보기 싫다는 거죠. 시각화 표현을 갖다 이제 교육하면 이제 표현이 되어서 나오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이런 거 일이 많아서 이제 좀 싫어하고 분석은 그나마 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기반 인프라 분석 표현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좀 예가 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맵 리듀스, 두 가지 정도 이제 기반 인프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하드빈이 맵 리듀스니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대한 각각의 그 요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이거 기반 인프라에서 그 외에도 뭐 암바리, 주키퍼 뭐 다양한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드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이제 다루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런 요소들은 실제 이제 뭐 다른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강의의 좀 그 범위에서 좀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자, 먼저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이제 기본이 이제 신뢰성과 확장성을 갖춘 분산 컴퓨팅을 위해 하드에서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된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 2009년 이제 2009년도 정도 한 10년 전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주요 기업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아마존이나 IBM이나 야후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래서 분산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아닌 수천 대 규모의
저가 범용 서버를 이제 클러스터로 묶어서 단일 파일 시스템 이미지 제공한다. 그래야지 데이터 분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 저가 범용 서버가 이제 많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추가도 그냥 할 수 있고, 확장성도 이제 보장이 되고, 최소 3개의 파일 복사본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64MB의 큰 파일 블록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일 블록 단위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나오는 맵 리듀스의 어떤 기본이 되는 구성 블록입니다.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기본 그 구조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있죠. 수천 대 규모의 저가 범용 서버로 다 나눴죠. 이 서버를 여러 개 나눠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클러스로 다 묶은 겁니다. 결국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어떤 요소들이 이제 나눠져 있다는, 여러 개가 각각이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기다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더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 기반 인프라 해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바리, 줄키퍼, 뭐 기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웹 리듀스의 뭐 정의, 기본 개념이 뭐냐? 대용량 이 맵 리듀스의 프레임워크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구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서 고안돼서 맵 리듀스, 맵이죠. 맵 리듀스입니다. 리듀스. 맵 리듀스 이 기술은 아주 대표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병렬 처리 기법의 하나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뭐냐면 여기 여기 있죠. 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게 있죠. 임의의 순서로 정렬된 이 데이터입니다. 임의의 순서로 정렬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서 분산 처리를 맵이랍니다. 여기 맵. 해서 reduce 다시 합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임의로 되어 있는 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제 reduce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빨간색 길이, 노란색 길이, 파란색 길이 이렇게 묶었죠. 그래야지 이제 그 분석을 하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A, B, C, D, E, F 여러 가지가 막 짬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짬뽕 이제 시키면 짬뽕 안에 뭐 해물, 뭐 저기 홍합, 뭐 오징어, 뭐 양배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그걸 양배추만 골라내고 양배추만 골라내서 묶고 홍합만 골라내서 묶고 오징어만 골라내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맛이 어떻는지, 홍합이 맛이 어떻는지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셔플은 각 서버들이 맡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마치고 처리된 결과를 각 유형에 따라서 정렬한다. 이 서퍼가 이것들을 앞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셔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길이, 노란색 길이, 그 파란색 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여기도 똑같은 게 있고 여기도 똑같은 게 있죠. 만들어내가지고 결과는 요거 세 개, 요거 빨간색 세 개가 묶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란색은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애널리티 분석 다음 단계에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단계인 분석, 빅 애널리티, 뭐 데이터 애널리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뭐 기술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 그다음에 평판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뭐 이런 뭐 R 통계 프로그램,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소개하는 거고, 이런 이제 분석에 관련된 기술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각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뭘 이제 배우는 거는 뭐 우리 수업이 아니라 우리 경영 쪽에도 기업 데이터 분석이나 뭐 데이터 뭐 저기
분석하는 그런 수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어디 공대에도 있고, 예. 그쪽에서 또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배우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이 텍스트 마이닝이 뭔지, 평판 분석이 뭔지, 이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텍스트 마이닝이죠. 마이닝 그 우리 그 광물이죠. 예. 금을 캐려면 금광산에 가서 금만 이제 캐내야 되죠. 예. 이 비정형 텍스트에서 가치 있는 것을 캐내는 기술이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뭐 대용량 언어 자원과 그다음에 통계적, 규칙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여기 텍스트를 이제 자연어로 합니다. 자연어, 일반 언어, 텍스트. 어떤 문서 있죠, 문서에 여기서 문서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를 이제 뽑아낸다는 거죠. 마이닝해서 낸다는 겁니다. 이런 문서를 이제 자연어로 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대용량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자동 분류, 자동 군집, 연관 단어나 특성 추출, 문서 요약. 100장짜리 어떤 그런 문서에서 텍스트에서 관계 있는 요소들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그룹화 시켜서 뽑아낸다. 아니면 군집화 시킨다. 아니면 그 100장짜리 리포트에서 어떤 단어나 특성과 어떤 거와 다른 거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찾아내고 100장짜리 리포트를 서머라이제이션, 요약도 해준다. 그런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고, 평판 분석은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 해서 웹문서 댓글 여기에 이제 많이 씁니다. 웹문서 댓글 등에서 소비자의 의견이나 선호도 뭐 긍정, 부정, 중립 있죠. 그 분석한다 해서 뭐 하냐?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평판을 알아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상품 시장 규모 예측도 할 수 있고, SNS 여론 동향 뭐 이런 것들, 긍정, 부정, 종합 간단한 분석들 평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서머라이제이션 해서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수학의 그래프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학의 그래프 이론. 사용자들 간의 인맥과 이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나 연결 강도 등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킹 하겠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구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조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는 그 관계가 연결 정도가 이제 더 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고, 인맥 정보 이제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저기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사람이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연결 구조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연결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 인플루언스는 여기서 좀 진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좀 보기가 힘든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특정 고객이 어떤 사람들하고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기업에서는 마케팅 정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이제 클러스터 애널리시스에서 이제 다변하는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서로의 거리가 가까운 것부터 합쳐 나간다. 군집화 시킨다 하죠. 그 최종적으로는 뭐냐? 뭘 찾고자 하냐? 유사 특성군을 발굴하는 데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주로 쇼핑이나 이제 패션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용자군, 뭐 최근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군과 같으니까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막 글들이 올라오죠. 어디 저기 페이스북 같은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군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걸 해가지고 기업은 이제 타겟 마케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군집화, 이렇게 그룹화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R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요즘 들어서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R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R은 이제 초기에 뭐 좀 순수 통계 분석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오픈 소스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다 그 말이고,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이제 통계 계산과 시각화를 위한 언어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분석을 하기 위한 뭐 주요 엔진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그 중요도도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R은 이제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이제 하둡 환경에서의 맵 리듀스 분산 처리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기 어디 뭐 인터넷 가서 R 뭐 다운로드 치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서점 가면 R 프로그램 배우는 책들이 있는데 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따라가면은 뭐 한 2주 만에 책 한 권 마칠 수도 있거든요. 기본 통계 분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했으면 표현을 해야 되죠. 표현. 네?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화라고 합니다. 시각화. 네?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이제 뭐 아주 뭐 많은 양의 리포트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드니까.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집약된 한 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표현, 시각화 시켜주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 이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시각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시각화는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통합적 관점이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Do you really care if you have 뭐 1010개 아니면 1012개 트위터 팔로워시냐.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 이야기한 거. 예? 넘쳐나는 정보를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한된 인간의 주목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허버트 사이먼에 의하면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특정 웹페이지에서 아무리 뭐가 이렇게 글로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해놔도 그걸 그림 하나로 표현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도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압축돼 있어서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지도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밝기를 높여 표시하면 이제 이 같은 이제 지도가 나오는 거죠. 실제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보면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인구 분포를 포함한 세계 지도로 이제 시각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거죠. 지도상에서 이제 밝은 부분은 이제 얼마나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아서 우리나라도 뭐 인터넷 그런 그 대중화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밝게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밝게. 자, 월마트는 이거는 이제 뭐 1962년도 이제 월마트이 뭐 성장을 하면서 이제 효과적으로 시각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쪽 이제 웹페이지 가면 그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월마트 매장이 확장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미국 지도인데 가격이 뭐 월마트 매장이 2,859개, 98년도입니다. 이런 데 보면 이제 이쪽 지역 있죠. 이쪽 지역에 이제 많이 있죠, 월마트에. 자, 그 다음에 태그 클라우드도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사용자들이 남긴 태그 정보를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태그 클라우드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도 이제 팍스노미 할 때 이야기했죠. 이거 소녀시대. 예. 이런 것도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것, 그 용어들이죠. 예. 좀 진하게 나온 것도 좀 크게. 예. 소녀시대에 대한 사용자들이 남긴 키워드, 즉 태그들을 그 빈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거. 이것도 이제 시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위키피디아 편집 기록인데 이건 뭐 눈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자 하는 게 위키피디아의 뭐 특정 페이지에 대한 편집 기록을 이제 시각화한 겁니다. 위키피디아는 이제 그 집단 지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용어나 설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편집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페이지에 대한 편집 기록을 이제 시각화한 건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양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제 그 말은 특정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가 오래오래 계속 유지될수록 편집하는 그 빈도가 이제 많아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삭제된 것도 있고 예. 일부 이제 내용이 삭제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빅데이터를 처음 이제 그 정의 이해를 하고 특징을 이해를 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단계가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처리하고 관리하고 예? 데이터 이제 그 수집을 해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이제 우리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처리를 시키고 그걸 이제 관리를 하죠. 그걸 가지고 다양한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당근 밭에서 뽑아가지고 바로 요리에 쓸 수 없죠. 예, 씻고 밖에 껍질도 벗겨내고 해야 되죠. 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진 정보 지식을 탐색하는데 이제 다양한 분석 기술을 이제 사용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이제 시각화 표현시켜 준다. 예, 시각화 시키는 방법도 이제 다양합니다. 분석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자 이러한 뭐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